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솔라나가 떡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지금 왜 이렇게 올랐는지 하고 앞으로 솔라나에게 남은 로드맵이나 호재, 그리고 솔라나 사실 지금 못 주우신 분들 되게 많은데 어느 가격에 주우면 좀 좋은지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IM 무적이에요. 지금 솔라나가 무적이죠. 솔라나는 신이고 무적이다. 체인링크는 무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솔라나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덜란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거는 블리자드로 치면은 블리즈컨 같은 거예요. 얘네 그냥 연례 행사고요. 2021년부터 해오던 거고, 한 해 마무리 짓고 로드맵 발표하고 그런 건데, 이것도 좀 끝나면은 어떤 발표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예전 브레이크 포인트 사진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이 사람 CEO죠. 솔라나 CEO고 엄청 사람 많이 이번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해서 강연도 하고 모여서 듣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거 행사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왜? 매년 하는 건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건데 작년에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왜 올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조부터 알아야 됩니다. 솔라나 특징을 알면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라나 기술적인 특징이 크게 좀 많은데, 한마디로 하자면은 얘는 모놀리식 체인 구조라서 이제 체인 구조가 간단하고 속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성능을 올려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안 좋으면은 솔라나 이 검증자로 참여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탈중앙화를 살짝 포기하는 거죠. 탈중앙화를 살짝 포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터빈이란 거는 데이터를 쪼개서 전송한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지금 터빈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리더라는 사람은 이걸 64kb로 쪼개죠. 데이터를 한 2000개쯤 쪼갰다고 칩시다. 쪼개서 이렇게 두 명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이 딱 받았잖아요. 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검증할 데이터 조각만 남기고 또 두 명에게 보냅니다. 얘네도 자기가 검증할 것만 남기고 보낸다. 그래서 이게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만 딱 남기고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데 자, 전달을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만 딱 공격하면 되겠죠. 아니, 여기만 딱 공격해도 되겠죠. 그래서 2, 4, 8, 16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초기에 누가 받느냐, 여기 이 부분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솔라나 네트워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역사 증명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당 해시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일반적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해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라는 게 남아서 블록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니까 내가 1000원을 보내고 내 잔고에 3000원이 있던 게 2000원이 됐으면은 1000원을 보낸 게 이전 블록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블록에서 얘는 돈이 2000원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란 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블록 단위로 처리가 되니까 블록이 만들어져야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솔라나는 블록 단위로 안 하고 트랜잭션마다 이렇게 해시를 해서 순서를 빨리빨리 정해져 버리니까 블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의 장점이겠죠. 웹 2.0과 유사한 운영, 이게 뭐냐면은 스팸 트랜잭션이란 게, 우리가 스팸 공격해서 막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엄청 막 1000개, 10,000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서버에 보내버리면은 서버가 마비가 되겠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싼 거고요. 폴리곤도 최소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솔라나는 최소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트랜잭션 공격이 이제 쉬운 거죠. 스팸을 막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스팸 공격을 하나 안 하나 중앙 서버에서 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웹 2.0 그냥 일반적인 회사 서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듀얼 코어 활용 가능해서 CPU가 듀얼 코어면은 그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C 레벨이란 거는 데이터 병렬 처리인데, 뭐냐면은 일반적인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은 병렬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솔라나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서로 상관이 없는 트랜잭션인데도 앞에 거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솔라나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있는 트랜잭션인지 없는 트랜잭션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첨부가 항상 돼 있습니다.
파이프라이닝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드웨어를 최대한으로 다 이용을 하는 건데 검증 컴퓨터에 있는 CPU도 활용하고 GPU도 활용하고 커널도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또 동시에 병렬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공장을 동시에 돌리는 거죠. GPU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뭐다? 최고의 속도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결국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듣고 나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 약간 이거는 좀 블록체인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뭐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솔라나 파이어 댄서가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요. 검증 클라이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까지는 하나의 검증 프로그램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취약점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프 크립토라는 데에서 솔라나 파이어 댄스라고 솔라나 전용 그 클라이언트를 새롭게 개발을 했고 기존에 쓰던 클라이언트도 있고 파이어 댄서도 이제 새롭게 참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쓰던 거 A, 파이어 댄서 B 이렇게 두 종류로 이원화돼서 얘도 검증하고 얘도 검증하니까 얘가 다운이 돼도 파이어 댄서가 살아있으면은 서버 다운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거 검증 클라이언트 성능 자체도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성이나 노드 운영 비용도 절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출시는 아마 내년이 될 것 같고요. 이거 파이어 댄서 출시로 엮여서 또 나중에 한번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NFT 압축 기술이란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NFT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요. 솔라나 컴프레션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자, $10,000 이 NFT 몇 개를 하는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개의 NFT 발행하는데 $10,000밖에 안 듭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330억 들죠. 그러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나요. 폴리곤도 비싼 편이죠. 이렇게 비교하고 나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NFT를 막 찍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NFT 시장을 이더리움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NFT 자체가 보안도 중요하기도 하고 좀 고가 NFT 위주로 이더리움이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BAYC라든가 크립토펑크라든가. 그런데 저가 NFT 시장을 솔라나가 완전히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사용자 수죠. 이 어드레스라는 게 지갑 주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자, 트론 155만, BNB 100만, 니어가 이제 82만, 이더리움 32만, 솔라나 22만 9천. 그래서 이 주소수에서도 꽤 이 정도면 많은 편이죠. 아발란체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솔라나가 대충 이렇게 매우 상위권에 있고, 니어 프로토콜 얘는 이렇게 주소가 많은데, 왜 그렇게 안 올랐느냐 했을 때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떤 그 뱅킹 앱이 있는데 그게 조금 유명해져 가지고 니어로 쓰는 건데 가격에 별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TBL 보겠습니다. TBL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 유동성 제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스테이킹도 있을 수 있고 다 합친 거죠. 해당 체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으로 치면은, 보유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22빌리언, 220억 달러, 트론이 78억 달러, BNB가 28억 달러, 아발란체가 5억 4천만 달러, 솔라나가 3억 9천만 달러. 그래서 아발란체 약간 밀리지만은, 그 밑에 니어보다는 훨씬 많고, 다른 거, 이더리움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TBL은 결국은 디파이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디파이에서 잡고 있고 솔라나는 좀 부족하다. 왜 그렇냐? 당연히 보안이 이더리움이 더 뛰어나니까 그렇겠죠. 자, 레버뉴는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 봤을 때 265만 이더리움, 트론 113만, 1일이에요. 1일. 10월 28일 수익이고요. 솔라나가 32,000. 그래서 트론 100만에 비하면은 사실은 수익 자체가 많이 크진 않다. 32,000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솔라나라는 게 결국은 검증자에게 돈도 많이 주고 받는 수수료 자체도 사실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순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 자체가 막 실적이 좋아서 막 올라갔다기보다는 이 솔라나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간 경향이 크고요. 가격 자체도 많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발란체라고 해봤자 그렇게 또 높지는 않죠. 9천 정도니까 아발란체보다 높다는 말은 결국은 솔라나의 이 수익이란 게 트론 BNB, 트론에 비해서 줄어 좀 약할 뿐이지 바이낸스 이 BNB 체인보다 더 많다는 거는 사실은 꽤 높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BL하고 이 디앱 순위 봤을 때 디앱이 몇 개가 있냐 했을 때 이더리움 2000개, 트론 26개 너무 작죠? 바이낸스 600개, 아발란체 300개, 폴리곤 400개, 솔라나 114개. 그래서 개수가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다 보시면 되고 TBL 여기서는 700M으로 잡히죠. 이거는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잡히는데 어쨌거나 TBL에서 순위로 봤을 때는 현재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블록체인 NFT 세일 볼륨 봤을 때는 그러면 NFT 영역에서 최근에 엄청 떡상을 해가지고 저 압축 NFT 시장 성장을 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은 이더리움의 5분의 1 정도. 그래서 확실하게 2인자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아직도 인기 좀 있고 미토스 체인도 인기 많고요. 지금 제일 솔라나가 떠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다? 누구일 것 같아요? 자, 1번 비트코인, 2번 미토스, 3번 이뮤터블, 4번 폴리곤, BNB. 이 중에서 솔라나 때문에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은 폴리곤입니다. 네. 왜 그렇냐? 이제 레이어 2잖아요.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뭐 있죠?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뭐 하고 최근에 이제 나올 GK 싱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은 다 각각 자기 영역이 있어요. 아비트럼은 디파이가 있고 옵티미즘은 디파이에다가 이제 CDK 쪽이 강해가지고 잘 살아있는 건데 폴리곤은 자기 영역이 디파이가 강하지 않고 NFT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NFT에서 솔라나가 너무 치고 와버리니까 폴리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폴리곤이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둡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많이 치고 왔다. 그런데 2, 3, 4위부터 특히 폴리곤까지도 한 이 정도는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2위부터 6위까지가 치고받고가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좀 지켜봐야 하고요. 워시 트레이딩이 15,0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폴리곤은 워시 트레이딩이 76만 달러 그러니까 너무 높죠. 아, 이거 삼국지 들고 왔는데요. 삼국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더리움의 위나라죠. 이게 뭐 나중에 사마이가 어떻게 이더리움을 뒤엎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거의 위나라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여기를 먹은 나라가 중국을 먹은 거죠. 솔라나가 총나라쯤 됩니다. 트론 BNB가 오나라쯤 되고요. 그럼 왜 솔라나가 총나라냐 했을 때 유비는 평생을 조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반대되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 컨셉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유비도 조조에 못지않은 사실 그런 좀 비정한 인물인데 자기가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왜? 똑같이 비슷하게 가봤자 못 이긴다 이거야. 이미 위나라 다 먹고 있고 완전히 이제 기존의 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가서 조조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다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오나라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 오나라.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는 결국은 좀 지우고 솔라나는 결국은 이더리움이 모듈식 구조 그러니까 레이어 1과 2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를 이제 완전히 반대로 얘네는 절대로 레이어 2 막 그렇게 1, 2로 나눠진 그런 구조가 아니죠. 딱 체인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하고 체인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자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 거 중앙화 괜찮아. 조금 살짝 해도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트론이나 BNB도 결국은 블록 크기를 키워서 약간의 중앙화가 되면서 간 거거든요. 얘네도 이더리움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라고 많이 묘사하는데요. 저는 이더리움 킬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솔라나는 트론과 BNB를 견제하는 체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얘네도 블록 크기를 키워서 중앙화된 모노리식 체인이고 얘네도 블록 크기를 키워서 중앙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모노리식 체인이기 때문에 얘랑은 달라요. 근데 얘랑은 다 비슷비슷해. 비슷한데 근데 무슨 차이가 또 있습니까? 얘네 중국계죠. 바이낸스도 중국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세력들이 이더리움만으로는 얘네를 못 잡으니까 솔라나를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모노리식 체인으로 편리한 구조를 갖고요. 이게 쭉쭉 커주면은 이제 트론 탁탁 제끼고 BNB 제껴서 이쪽 이렇게 먹어주면은 어차피 이더리움 미국 애들이 많이 잡고 있고 솔라나도 미국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중국 이렇게 박살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개념도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고 예전에 FTX 때문에 망한 회사들 많잖아요. 물린 회사들, 망한 회사들 많잖아요. 여기다 투자했다가 날리고. 그런데 FTX 자산의 대다수가 뭡니까? 솔라나죠. 그래서 솔라나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얘네들이. 솔라나는 뭐 안드로이드다, 이더리움, 뭐 iOS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나의 뭐 생태계가 좋다 이러면 꾸준히 계속 립 서비스를 한 이유가 이 FTX 자산의 다수가 솔라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를수록 이 물린 애들이 다 살아나요. 맞죠? 빚 다 갚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자기들 손해본 것 좀 메꾸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망상입니다. 망상. 그냥 가서 물어본 그런 건 아니고요. 오르면 좋잖아요. 어차피 자기들 돈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렇고요. 솔라나 그래서 언제 잡냐. 이렇게 좋은 코인 총나라라는데 한중정벌처럼 이렇게 거의 막 엄청나게 또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3,000달러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좀 그렇죠. 3,000달러는 뭔. 그러면은 지금 이까지 왔어요. 지금 도대체 얼마입니까? 48,000원이죠. 그래서 여기 1 잡고 여기 0 잡았을 때 피보나치 해봤어요. 네. 피보나치 했을 때 618이 34,000원이고요. 382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 끄어주고 제일 오래된 주봉에 이 못 뚫었던 여기 저항선이 34,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선이 25,000원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구간은 결국은 34,000원, 25,000원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서 줄 수 있지 않나요? 더 갈 수도 있지만은 더 가면 뭐 다시 계산해야겠죠. 근데 다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죠. 여기는 엄청 오랫동안 못 뚫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도 리테스트가 무조건 온다. 무조건 오면은 여기 어디다? 34,000원이다. 그래서 34,000원에 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34,000원에 주어서 나중에 한 50만 원쯤 팔면은 10배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때 잡으면 되지. 지금 48,000원에 잡으면 좀 그렇다. 그러고 더 아예 시장 진짜 개박살 나서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이러고 있으면은 얘 또 뭐 이까지 19,000달러 이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잡지 마시고 이제 이빨 꽉 깨물고 참고 계십시오. 못해도 34,000원은 온다. 일단은. 이게 여기 리테스트를 한 번은 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과열될수록 대폭락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열될수록 개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넥스트 타임에 내려갈게. 그래 빨리 좀 내려와라 솔라나. 자, SEC한테 올라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해서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하고 더 좀 내려오길 바랍니다. 얘들. 그러고 상승장에서 이렇게 빨리 상승 시작하는 애들이 대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빨리 시작한 애들 좀 이렇게 잘 목록 추려 놓으면은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솔라나가 떡상하는 이유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중들은 이런 거를 생각해야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